IT 공영 기업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온라인 예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말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정부 예산 지원해가지고 너네들이 이쪽 온라인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서비스 해갖고 하면 좋은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누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주거를 하고 네이버의 전략이 카카오 전략보다는 한 수 위였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 때문에 라인이 일본에서 전 국민 카톡처럼 쓰이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하나 탄생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옛날 김우중 대우 회장께서 하셨던 얘기처럼 와이셔츠 한 장을 팔더라도 나는 애국에서 팔겠다. 네. 그 정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대 정중 회장은 이 서민이 막거리, 조그만 백화점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처음에 백화점. 예, 근데 이제 대형 생필품을 만들면 팔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시작했다는 걸로 지금 백화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에서. 그런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는 절실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1000만 명, 고객이 1000만 명이 되면은 그거 성공한 비즈니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가까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보잖아요. 싱가포르는 인구 다 합쳐야 1000만이 안 돼, 800만도 안 돼요, 인구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런 인터넷, 이런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국민 전부가 애들까지 다 쓴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거. 그렇죠. 그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법인을 차리잖아요. 법인을 차렸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벤처 활성화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내국인들에 대한 고용 창출과 해외 수출, 무조건 수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수 시장 갖고 장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도 무조건 글로벌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비즈니스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다음이나 카카오 이런 데들이 이제 뭐 일본에 나가고 뭐 이런 것이 좀 안타깝죠. 처음부터 만약에 구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구글의 광고비를 유튜브에 우리가 많이 뺏긴 게 뭐냐. 글로벌 비즈니스 룰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근시안적으로 일단 걸려들었으니까 뽑아먹자. 이러다 배신당한 거거든요. 광고를 예를 들자면요.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이 있어요. 그 밑에 쭉쭉쭉쭉 옛날엔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를 안 나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 항목을 했지만 그때부터 광고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 웃기냐면은 이걸 달려면 옛날에는 도대체 이걸 달려면 이걸 달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올라갈까 상위로. 상위 위에부터 쭉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를 달려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해요. 광고가. 근데 이제 그 방식은 뭐냐면은 키워드 검색에 돈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특성 있게 본인들의 특성을 여러 개로 쪼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게 활동성 있게 나타난 것만 앞에 꽂게 돼 있는데 그래도 돈을 주면은 그나마 몇 명한테는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성. 어떤 사람이 내게 이게 홍보가 되고 있구나. 몇 명한테 됐구나.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줍니다. 네이버는 안 줬어요. 그동안에 안 주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나마 좀 보여주려고 해. 그렇지만은 이미 배는 다 떠났죠. 이제 버스는 떠나버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그런 걸 공개를 해라. 예를 들어서 옛날 기사 검색 순위나 공개를 하라 그럴 때 공개 안 했죠. 안 했죠. 그건 영업 기밀이라 그랬는데 영업 기밀 안에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네이버 직원들은 알아요. 지금 네이버가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 찍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체에서 그런 어떤 모든 기업 기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임원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법들을 지 친구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 이게 네. 불공정하다는 걸 깨닫고 네. 파워블로그가 하나씩 둘씩 떠나고 소비자도 떠나게 된 겁니다. 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이버가 이제 스토어팜에 눈을 돌리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소상공인들 우리 뭐 얘기를 하지만 전통시장 얘기도 저번 주에 했지만 전통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그나마 이 사람들이 옛날 버릇은 누구한테 개 주겠습니까? 네. 똑같은 버릇 나오죠. 그러니까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들부터 네. 버려야 돼요. 네. 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 밑에 리더는 있어 내가 부릴게 이런 식의 생각은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버 말고 구글이나 유튜브나 네. 인스타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니들 아니어도 돼 이런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이버 광고 안 해요. 저는 블로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블로그 안 해요 지금. 이유는 뭐냐 들어와 봐야 자동들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서 댓글 달고 이런 애들만 들어오지 전혀 인스타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동이나 이런 게. 근데 그렇지만 걔들은 일반 유저들한테 보이게끔 잘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잘 꾸밀까. 너무 그리고 블로그는 어렵습니다. 근데 인스타는 사진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틱톡도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상 힘들잖아요. 근데 틱톡은 15초짜리 영상 아무거나 찍어 올려가지고 이제 그러긴 해요. 뭐 개 때려 죽이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걔들이 성공한 이유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떴냐? 중국이라는 기반 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이 있어서 뜬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얼마나 좋습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지금 다 따라서지. 블로그하고요, 우리 도토리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어디가 생긴지 아십니까? 페이스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환경, 좋은 그 IT 그런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토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든 뽕 빼려고 도토리 많이 팔라고. 예? 도토리 많이 팔다 보니까 이게 망해본 거야 회사가. 예? 참 안타깝습니다. 본론으로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로페이에 대해서 우리가 16화 때 네. 경제통 16화 때 얘기했나요? 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페이가 간편결 서비스가 이제 네이버 페이 네. 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이 나왔습니다. 네. 예, 제로페이 나오기 이전에. 네. 근데 이제 제로페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네이버 그 페이 시장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카카오페이를 눌렀어요 지금. 네. 그죠? 네이버 페이가. 네. 네이버 통장이 거기에 이제 네이버 통장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연결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네이버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한 게 네. 광고 수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 수입. 그랬다가 이제 광고 수입은 뺏기고 데이터가 나온 게 네. 금융, 말씀하신 통장, 네. 그 다음에 네이버 스토어팜, 전자상거래, 스토어팜이 먼저 나오고 있는 금융. 그 다음에 웹툰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패션 회사들이 그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브랜드 하나가 자빠졌을 때 회사가 자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 하나의 이미지면 그 선에서 자르려고 합니다. 그런 전략을 지금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는 내가 안고 있지만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웹툰이나 통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얼라이언스, 전략적 그 제휴를 통해 갖고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띄워주는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런 거라고 보는데 미래에셋대우에서 8천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예. 8천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장난 아니죠. 네. 회사는 100억짜리라면서요. 50억입니다. 자본금은 50억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처음에 이제 출시한 통장이 뭐냐면 네이버 통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에셋 대우의 CMA 통장입니다. CMA는 건 뭐냐면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우량 채권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도 약정된 이자는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통장에서 획기적인 베니핏을 제공했는데 전월 결제 실적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이 넘으면 3% 이자입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수익률을 줘요. 은행 통장 1%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지금 망했지만 동양증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이게 동양증권에서 은행이 보통 예금 이런 거 금리를 줄 때 예. 그거보다 곱하기 한 2배 내지 3배가 되는 CMA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2의 월급 통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월급쟁이들 통장을 완전히 싹쓸이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게 지금 네이버 통장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예전에 얘기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통장이 나왔어요. 네. 공무상 중량. 예. 그러면 이제 시중에 뭐 그런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은행들은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은행들은 네. 이제 보통 뭐 몇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기반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은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이게 그동안에 잘 지내왔던 뭐 우리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후속의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뭐 대책은 고민 중인 것 같고요. 은행이라는 데는 예. 통장을 개설한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예. 그 미국의 그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분이 예. 이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 요거를 이제 세 가지를 보셨더라고요. 예. 하나는 거래적 동기, 요거는 이제 돈 주고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예. 같이서. 그다음에 예비적 동기, 요거는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돈을 또 모으기 위해서 뭐 일종의 저축인 거고, 투기적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또 모으는 거죠. 이렇게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나 느끼겠지만 투기적 동기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통장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고금리를 준다 하면 예. 얘기하는 체리피킹도 일반 소비자들은 분명히 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죠. 동양증권 말씀하셨던 예. 그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급여 통장을 원래 옮겨 탑니다. 아마 시중은행들 시체만 똥줄 타겠네. 근데 이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 그냥 우리들은 네이버가 이렇게 해서 나쁜 놈도 소상공인도 다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그런다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벌써 주식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래서 우리 관계자가요? 네. 그래서 만나 보셨잖아 한번. 틀리구나. 주식 사야겠다고. 네, 그래서 내가 못 사는구나. 네.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 나오면은 애국인까지 어제 보니까 방송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후속으로 하기로 했죠 부동산 한 번 더. 회원 수가 4,200만 명이고 예. 그 네이버페이 가입자가 예.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월 결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넘었고 네이버나 다음에 웹사이트에 처음에 오픈해 들어가면 시작 페이지로 해놓고 로그인을 자동으로 걸어 놓을 거냐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것도 저는 그렇게 분명히 될 거라고 된다면 상당히 무서운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로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 요거는 그냥 뭐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빨 닦고 씻고 머리 감고 출근하듯이 이 금융 쪽에는 자동으로 그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코가 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나마 이것 때문에 구글 유튜브가 그 한국 시장에 넘어오는 거를 그나마 지금 약간의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냐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명 이제 가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 구글이 지금 플랫폼 하나를 만들고 있다는데 지금 그 구글이 만든 플랫폼이 네이버 거를 그런 식으로 또 다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네이버는 60대 이상 층들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많이 안 했고. 근데 그렇죠. 나이 60, 70 드신 분들 중에 유튜브 안 보신 분들 없더라고요. 핸드폰, 그 4G 핸드폰이나 5G 핸드폰 바꾸면요. 우리 어머니도 하시더라고요. 뭐 유튜브 많이 보죠. 자, 요 대목에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네이버도 은행들 지금 뭐 아까 은행원들 그 주식 네이버 주식 못 샀다고 안타까울 게 은행들 지금 아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지금 요 미래에셋 대우증권하고 하는 일 있잖아요. 요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얘네들한테 미리 신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은행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지금 파이낸셜 어떻게 보면 캐피탈 서비스입니다.
캐피탈 서비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 수신 왕창 걷어 모았고 대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굳이 은행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글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증권회사 지금 자본금 얼마 안 돼도 증권회사 인수할 수 있어요. 인수를 안 해도 돼요. 구글이 어떤 증권회사하고 제휴 계약을 맺고 CMA 통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출시를 했다. 끝나는 거죠. 걱정해야 돼요. 굉장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소장님하고도 이제 법무부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플랫폼을 한국형 플랫폼을 지금 나온다라고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얘기가. 구글이 지금 출시한다고. 네이버는 국민들의 그 행동 반경을 모든 걸 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행동 반경이 아니라 국민들에 있는 호주머니가 호시탐탐 어떻게 보면 따라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라고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밥 먹고 영수증 찍어서 올리면 50원. 그거는 이미 구글 플레이스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50원 주다가 10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구글 플레이스가 이제 상당히 그걸로 해갖고 이제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 그렇죠. 네, 포인트 얘들 이제 돈을 바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 포인트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네이버 이제 2차 인증이라 그러는데. 통장을 개설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네이버에 코가 껴있. 금융이나 금감원이 은행편을 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 최근에 간편 결제 사업자들한테 30만 원 후불 결제를 허용해 줬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금융위원회가. 이게 뭐냐면 30만 원 후불 결제를 허용해 줬어요. 그럼 지금 후불 결제가 가능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업이에요. 신용카드업은 허가업종입니다. 신용카드를 옛날에 프리미엄이 수천억 원이었어요. 수천억 프리미엄은 그냥 돈. 그런데 지금은 요 30만 원을까지 허용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지금 100만 원으로 요걸 늘리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30만 원으로 늘려준 게 이미 금융이나 금감원은 반은 네이버 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선불 충전 한도를 500만 원으로 늘려줬어요. 요 두 가지 조건만 딱 합치면은 이미 카드네, 그러면? 카드 플러스 은행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까지 해줬네. 통장 500까지 됐고 대출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캐피탈 라이선스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쉬워요. 캐피탈 지금 대부분 등록업종이에요. 대출하는 거는. 그러면 대출할 대상 고객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틴파일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고객들이 35만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45일 이후에 수금을 하잖아요. 그걸 즉시 15일인가요? 네. 15일을 즉시 결제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쟁겨놔야 돼요. 못 주게. 나머지 30%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물건이 다 되고 되면은 제가 생각에 한 3달 정도 뒤에나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가 전통시장 상인들 뭐 이런 데들을 자꾸만 우리 스토어팜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물건이 매출이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 뭐냐? 대출, 통장만 놓고 물건은 네이버의 전자상거래하고 상관이 없이 통장만, 주거래 통장만 잡고 그 사람들한테 대출만 그 사람들은 지금 신용, 틴파일러거든요. 그렇죠. 은행 가서 대출 못 받거든요.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요 30만 원, 500만 원, 전통시장에서 하는 사람들 500만 원 통장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틴파일러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신용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알고 있죠. 인공지능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성별, 연령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뭘 팔고 있는지, 비싼 걸 파는지, 싼 걸,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넘어가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승인해주고, K뱅크 2개 해주고, 이번에 이제 뱅크 하나 또 해주고, 네이버는 왜 근데 인터넷 은행에 참여를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미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인허가 괜히 어렵게. 인허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근데 결국 돈 수신할 수 있고 여신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굳이 뭐 그냥 은행에서 그 규제 감독 받아가면서 그래야 될지. 근데 네이버는 이미 일본, 대만, 태국 이런 데서 네이버 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은행업 진출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 허가를 받는 게 맞느냐 아니냐, 요건 아마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의 전략이 카카오 전략보다는 한 수 위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곳곳에 느껴지는 게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톡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다 밀린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전략은 그동안에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에 오토 개념이죠. 오토 개념으로 아예 그냥 그쪽 시장에 있는 것들을 카카오라는 편리성을 통해서 그런 시장을 흡수하겠다.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카카오 택시부터. 근데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톡을 따라잡기는 이미 틀렸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라인 나오기 이전에 몇 가지 SNS 앱이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상하게 네이버는 외부로 그러니까 그런 소통형 SNS에 대해서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카카오톡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정부가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라인 속에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법들도 거의 보면 오프라인 쪽에 있는 법들이 많이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규제를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지 정부가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이나 금감원에는 네이버 통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장은 은행의 고유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금자 보호법 보호를 받거든요. 5천만 원까지. 근데 이건 못 받아요. 그 신탁 통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실적을 못 받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 네이버가 망할 거다, 미래에셋증권이 망할 거다 생각하는 고객들은 없을 거예요. 디스 하는 것들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이버나 그 광고 시장을 뺏긴 근본적인 이유가 파워블로거나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을 지금 네이버가 끌어들이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정부 예산까지. 소상공인들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당했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도 커스터머 천이 일어납니다. 도망갑니다. 커스터머 천이라는 게 네이버에서 도망가는 거죠. 구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튜브로 가는 거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까 이메일 그 유료 서비스 하다가 네이버로 넘어갔고, 다음에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뭐 광고 검색 서비스에서 유튜브에 광고비 다 뺏기고 지금 금융이나 웹툰이나 이런 서비스,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이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세계 190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나 인터넷 이용 성향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자칫하면 길 닦아준 결과입니다. 구글이 그 검색 그 광고 서비스 시장을 뺏어갔는데 그 고객을 기반으로 금융에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웹툰 서비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길 다 닦아놓고 나면 저렇게 하면 비즈니스 리스크를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구나. 금융에 들어가는 길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웹툰에 들어가는 길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앞으로는 절대 이용자나 비즈니스 파트너들로부터의 신뢰를 배신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한 서비스.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네이버가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손잡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0억이 된 그 대중소 그 협력재단 예. 돈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 그 키오스크를 200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공짜로 깔아준답니다. 그러니까 400만 대니까 2만 대가 되나요? 예. 2만 대를 공짜로 깔아줄 겁니다. 깔아주면서 이런 것들을 네이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수수료로 쓸 수 있는 돈. 배달의 민족 빠졌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빠졌어요. 야놀자. 야놀자하고 지금 4개, 5개. 네, 뭐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그것도 써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배달의 민족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이런 데에 수수료를 네. 제공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네이버 손으로 걸려 들어오게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현상인지를 중소기업, 그렇죠. 네. 중소벤처기업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라인화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면서 네.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들 보호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네. 근데 온라인으로 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서 수수료 뜯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네이버나 야놀자나 OK 캐시백 이런 데다가 수수료를 정부가 내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15% 배달의 민족 수수료 매출액이 15%씩 뛰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거래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가 그 구글 앱스토어처럼 네.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고 네. 그 장에서 공정하게 이런 게 뭔가를 어울릴 수 있게끔 본인들은 심판 역할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시장이니 저쪽 시장이니 본인들이 그 자랑할 수 있는 거 자랑하고 네.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네. 지원해주고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오프라인 쪽에서 하고 있다고 쳐요. 네. 예, 이런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뭔가 상점 꾸미고 우리 저기 도토리 받으면은 뭐 상점 꾸밀 수 있게 이렇게 주는 것처럼 네. 그런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면 네. 어차피 비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네. 좀 그렇게 보여주면 어떨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 구상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해주면 그러니까 아주 누구나 훌륭한 생각입니다. 네. 공공 플랫폼 네. 서비스를 네. 꼭 정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부가 네이버하고 네. 약정을 맺고 네. 이런 수수료, 최저 수수료, 네. 가맹점 수수료, 최저 수수료, 그 다음에 그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보장해주고 이런 계약을 맺고 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네이버한테 주고 그럼 네이버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보호하고 정말 협력 그러니까 파트너가 할수 되는 있는데. 거예요. 근데 이 소상공인들을 네이버 플랫폼 안에다 끌어들여 갖고 쪽쪽 단기적으로 빨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AI가 할 수 있거든요. 보통 네. 구글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뭘 본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모든 구글 한번 방송 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방송을 눌렀다. 그 누르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거와 관련된 방송만 쫙 그렇죠. 보여줘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사람 것도 눌러보고 저 사람 것도 눌러보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런 비슷한 거지만 인위적으로 해, 그는. 그러다 보니까 안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저도 야, 얘들이 이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유튜브가 없겠다. 네? 우리나라는 조작해버리거든요. 맨날 조작해서 맨날 불려가잖아. 이해준이랑 불려갔지. 다 불려갔지 않습니까? 다음 김범수 의장 불려갔지. 네? 그런 짓을 하니까 못 믿는 거죠. 네. 쓰는 사람이 이거 누구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섰으면 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금융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에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내가 여윳돈으로 돈 500만 원 갖고 있는데 시중은행에다 예금해놨더니 금리 1%도 안 준대더라. 근데 3%를 줘? 내가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대출 받으라고 하는데 대출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대출을 싸게 해줘? 그러면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공 플랫폼이에요. 그럼 네이버가
정부하고 나서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소상공인들하고 정말 상생을 하고 윈윈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중기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국내 최저가의 판매 수수료를 제공한다. 그럼 네이버는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불공정 거래니 이런 거에 대해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만들기 이전에 네이버가 자기가 그동안 불공정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불공정거래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데가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 사람들은 그 피해 나가는 것들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가 공공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되라고 우리가 한번 코치를 한번 하죠. 아니, 코치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정부를 빼는 방법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요. 지금 이제 IT 공룡 기업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온라인 예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말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정부 예산 지원해가지고 너네들이 이쪽 온라인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서비스 해갖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누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라 하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뭐 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서 속이 다시 좀 시원하고요. 네이버가 우리 국민의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네이버 후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네이버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